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두 밤만 자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국운이 결정이 되는 그러한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국민들 안정을 꾀하고 정말 부강한 나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드디어 광란의 춤 댄스가 시작이 될 것이냐. 정말 중요한 이번 선거 6월 3일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어느 때 대통령 선거보다도 너무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한판 승부는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때가 때니만큼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재명 후보의 사주를 분석을 하면서 과연 김문수 후보의 뒤집기 한판이 성공을 할 것이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당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된다고 보십니까? 스님은 불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불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대통령 자격 미달이 그 원인이다. 불발의 원인은 대통령 자격 미달이다. 사법 리스크도 사법 리스크지만 운세상으로 볼 때 자격 미달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 스님은 굳고 안 된다는 쪽이에요. 왜? 자, 봅시다. 한번 따져봅시다. 64년 프로필 12월 22일 미시로 나와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하고 20대 대선에서 0.73%로 졌다는 것은 이 사주는 조금 부족해요. 이 사주가 0.73%에 가까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 64년 12월 20일 미시 같으면 상당히 표 차이가, 득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0.73%가 아니라 뭐 3%, 4%, 5%도 날 수 있어. 이거 같으면. 근데 이거 같으면 1%에서 2%, 뭐 적게는 뭐 7, 3%, 표로는 뭐 한 25만 표 정도. 63년 12월 8일 미시 같으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운이, 자, 이제 여기는 안 된다는 거, 여기는 아주 도저히 이 운 가지고는 20대 윤석열 후보하고 그 경쟁을 했을 때 0.73%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놈으로 볼 때는. 자, 이걸로 보면 0.73% 정도 차이가 나도 인정이 가는 거예요. 한번 보게요. 63년 12월 8일 미시 계묘 갑장 을류 개미 일승이 다 설명했어요. 예. 자월에 을목이 묘목에 뿌리를 두고 간목 월상 간목을 두고 있다. 왕하다. 자, 자월에 개수가 수생목, 여기도 수생목, 인수가 많고 강해서 일주는 신앙사주가 맞다. 신앙하면은 관살이 용신인데 관살이 살인상생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관살을 용신으로 못하고 제로 용신을 한다. 제로. 그래서 토를 용신으로 하고 화는 이신이고 목은 기신이고 수는 구신이고 금은 약신이다. 지지의 금은 금생수 궁금목 용설병극, 그러니까 이건 그냥 평상운으로 본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오화가 2022년도에 지금 3년 전에, 그럼 여기가 지금 63살이에요. 60살, 61세 전에 오화대운에, 오중 정화운에,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도
오화 대운이에요. 그때는 스님은 수시로 봐갖고 금수상관 이 경과니까 무조건 됐다 그랬는데 사실은 수시가 아니라 미시요. 근데 미시가 됐을 때는 진상관 용인격이 된다고 토가 용신이라고. 그냥 나무가 들어왔으니 될 수가 있어. 목국토니까 탐재개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계엄까지 해갖고 파면까지 당하는 이 불행한 일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관찰을 용신인데 일주가 싫어하니까 살인상생에서 관찰이 불용되니까 제로 용신을 했다. 그래 토가 용신이요. 화토운은 좋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 겨울철에 불을 필요로 할 때 이게 이제 희신조우가 생겼습니다. 조우는 플러스 알파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사주예요. 자, 그럼 이거 지금 64년 12월 20일 미시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하고 붙었을 때 엄청나게 표차가 많이 났을 것이고 이놈을 하니까 가까스로 0.73% 1% 내지는 3% 이런 정도. 그러니까 0.73%로 패했다고 말해요. 근데 지금 61세, 지금 63세예요. 63세예요. 작년, 재작년에 2023년도 12월 8일이 지나고 나니까 정화로, 오화에서 정화로 바뀌었다는 얘기요. 그러면 오화 대운을 보통 용신이나 약신 정도의 운이 들어오면, 희신 말고요. 용신이나 약신 운이 들어오면 그 자체가 용신이나 약신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지지로 들어오면 이걸 55%에서 60%로 보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 좋은 운도 그렇고 좋은 운도 그렇고. 그럼 여기는 지금 오화 대운에 20대 대선에도 오화 대운이 들어왔어. 여기를 지금 55대 60 정도 봤으면 이게 지금 정화는 이거의 3분의 1이요. 그러면 3일에 3, 38은 24, 뭐 18 내지는 20이다. 그 말. 최고 맥시멈 잡아서 20%에 플러스. 자, 좋아. 20%. 그 다음 달운은 어쩝니까? 지금 달운, 을목이에요. 을목 안 좋아. 안 좋은 것은 그냥 점수 없는 걸로 생각합시다. 을목, 요거 이제 대운, 연운, 달운. 달운은 사중병화예요. 사중병화. 자, 1년, 대운은 55에서 60. 1년 운이 지지로 잘 들어오면은 25에서 30. 25%에서 30%를 보는 거예요. 대개. 그러면 지금 25%에서 30%는 여기 점수가 없어. 목이 안 좋으니까 토가 용신인데 목은 을목이 들어와서 을목 목국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급쟁지가 일어나니까 이건 점수가 없어. 원래 마이너스 점수인데 점수가 없어. 자, 이제 사중병화. 사중병화는 지금 여기 60% 맥시멈 30%, 90% 맥시멈 플러스 10%예요. 이게 아무리 지금 좋은 운이 들어도 10%에 플러스. 그럼 지금 20점에서 플러스 10%예요. 이거 다룬에서. 그럼 30점밖에 안 돼. 일진 한번 봐보자고요. 6월 1일부터 축토. 축토는 신축이면 이건 조금 세모 정도 봐요. 여기 지금 2일, 3일, 여기 이제 투표날인데 6월 3일날 수목이 들어왔어요. 이 사주가 수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수목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이 3일 사이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이재명 후보의 운명을 가르는 3일이에요. 이 운은 굉장히 어려운 운이다.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갑자기 1일, 2일, 3일 선거일 전까지, 선거일까지. 자, 그러면 이 운이 나빠. 이것도 마이너스 점수인데 그냥 놔두자고요. 아무튼 플러스 점수만 계산하면 이게 30점밖에 안 돼. 이때가 몇 점이었겠어요? 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20대 대선 2022년도에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 점수는 60점이라고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정도, 모든 경선 내지는 다 단일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그 운 자체는 최하 기본 점수가 60%예요. 60점을 맞아야 돼. 이거 커트라인이 기본 점수요. 이 정도 해야 단일 후보로 돼요. 김문수 후보는 통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됩니까? 30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단일 후보로 됐을까요? 원칸 대선 나왔고 떨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당대표 연임까지 하면서 원칸 바람을 세게 또 그네들끼리 반국가 종북 세력 반국가 그러한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여서 다른 거 다 쳐내는 거예요. 총선도 그랬잖아요. 친명행제 비명행사 전부 다 칼질을 했다. 광란의 춤을 췄던 것이 댄스 총선까지는 그렇다 손치고 이제 대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안 될 것이라고 스님이 예상을 한 것은 대통령 운에서 자격이 일단 미달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출마 자격도 미달이 된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일극체제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도리가 없어요. 김경수, 김동연이 다 나와봐야 뭔 소용있어. 추풍낙엽이지. 감히 범접을 못해. 그런 정도로 탄탄한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는 다르죠. 상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유권자들이 범위도 엄청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뭐 되지도 않을 얘기고 설사 이것이 6.3일 12월 8일 미시라 손 치더라도 현재 점수 출마할 수 있는 점수가 기본이 60점인데 60점에 미달한다는 거예요. 기본에 미달해.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출마를 한 거예요. 이게 과연 될 거냐고. 본인 목적은 대로 되겠냐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이다이 원대원 이재명 대 김문수, 김문수 대 이재명 김문수가 100% 당선될 확률이 크다. 당선된다. 이렇게까지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진영과 진영대, 세력과 세력 간의 이제 지금 선거기 때문에 하나 재밌는 게 있대요. 참 재밌는 게 이제 지금 운은 이렇습니다. 6.3일 12월 8일로 해도 이 운 갖고는 출마 자체가 기본 점수 미달, 60점 미달이 되는 출마 자체가 안 되는데 이왕에 출마를 했으면 대통령 당선은 불보듯 뻔하게 안 된다는 게 이제 맞는 말이에요. 운세상으로 볼 때. 근데 출마는 됐어요 이미.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좀 지웁시다. 34.74% 사전투표율입니다. 34.74% 한 1,500만 명인가? 총 4,400만 유권자에서 1,500만 명이 가했다. 34.74% 사전투표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곳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에요. 스님은 그렇게 봐요. 그러면 전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논란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본투표를 하자. 사전투표 없애버리자. 별로무 얘기가 다 나왔자. 왜? 부정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샤이 보수로 할까요? 아무튼 김문수를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은 부정선거 피하자. 어차피 사전투표 피하자. 근데 사전투표를 피하면 부정선거도 막을 수가 있다. 본투표로 가자라는 게 상식이에요. 자, 34.74%.
그 전에 20대 대선이 77점 몇 프로가 나왔다 하는데 봐보세요. 그럼 이게 반대로 43%가 본투표에서 43%가 여기는 지금 진보로 봅시다. 이건 보수로 봐요. 43%에서 34%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지금 진보에서 다 했다고 합시다. 43%가 보수에서 그럼 어떻게 누가 이기겠죠? 두 개 합하면 몇 프로예요? 77%예요. 그래서 스님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본투표까지 사전투표, 본투표 다 합해가지고 75%에서 7, 8%, 9%, 80% 정도 이 정도 아무튼 75%만 넘으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는 쪽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34%는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1,500만 명, 4,400만 명 중에서. 자, 그러면 43%가 투표를 해서 여기서 이거 조금 떼고 어쩌고 하더라도 34%는 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77%예요. 77%, 75%에서 77%만 되면 김문수의 승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운 갖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프로필이나 나무위키 이 운 갖고는 대통령 자격 미달이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맡기고 또 이 나라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우리는 평화와 안정 속에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앞으로 없는 사람 정말 노력하면은 세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김문수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그런 세상을 맛볼 수 있다. 반대의 세상이 되면 한 사람의 모든 권력이 총 집결해서 그냥 손만 깐닥깐닥 눈만 깐닥깐닥 하면 그냥 죽어나가고 좋은 정책이 됐든 말았든 간에 그냥 밀어붙이고 뭐 이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억울해도 어디 법에 하소연을 할 길이 있겠습니까? 응? 대통령 말 한 자리에 죽여 그러면 죽고 살려 그러면 살리고 여러분들 얼마 그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숨이 안 막힙니까? 이번에 정말 국민들은 반드시 깨어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최소한 지금 정도의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게 하려면 김문수 후보한테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를 갖다가 던져야 할 것입니다. 스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 지금 현재 여론조사나 하여튼 언론에서 굉장히 띄우고 있는데 거품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스님이 볼 때는 운으로 볼 때는 사실은 대통령 자격 미달인데 이미 자격 미달이 안 되게끔 밑바닥을 그렇게 콘크리트로 깔아왔기 때문에 더 운이 좋고 더 바람직한 야권 후보들이 다 캔슬 당하고 이제 바로 독보적인 존재로 지금 부상을 해서 단일 후보로 나왔는데 운 자체로 보면 자격미달, 출마 자격미달. 그럼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한판 승부다. 그래서 이번에 21대 대선은 이재명 후보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럼 누가 됩니까? 김문수 후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투표로 대반전을 깨야 된다. 보수가 깨어나야 한다. 총 집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